교황 요하네스 8세의 근엄한 행렬이 로마의 한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누군가 신음하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교황이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황 요하네스 8세가 행렬 중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교황이. 그가 바로 교황 레오 4세와 베네딕토 3세 사이에 2년 5개월 동안 재위했다고 알려진 9세기 전설적인 여교황 요한나입니다. 요한나 여교황이 허구의 인물인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지에 대한 물음은 수세기 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잡박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자 교황의 실체, 여교황 아기를 낳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혜와 총명이 넘쳤던 요한나는 818년 가난한 수도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꿈은 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국제어인 라틴어, 그리스어는 물론 철학까지 깊게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갈구했던 그녀는 금지된 서적도 구해서 탐독했습니다. 이런 일로 아버지에게 들켜 무자비하게 맞기도 했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에 더 심하게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총명함을 갖추어도 남성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머리를 자르고 천으로 가슴을 묶어 평평하게 만든 후 남장을 했습니다. 이름도 여자 이름인 요한나를 버리고 남자 이름인 요하네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풀다에 있던 베네딕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장이 발각될까봐 늘 조마조마하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무사히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신비로운 약초로 병자를 고치는 일에 뛰어났습니다. 함께 살았던 동료들은 그녀의 의술에 늘 탄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나는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옷을 벗고 검진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옷을 벗으면 여자인 게 탄로나고 벗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될 처지였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그녀는 수도원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로마 순례에 나섰습니다. 거기서도 그녀는 신비한 약초 의술로 많은 병자를 고쳤고 어느새 로마에서 의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때 마침 통풍에 시달리던 교황 세르지오 2세를 그녀가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교황의 주치의로 일하는 행운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로마에서 점점 더 상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물론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황 세르지오 2세가 죽고 레오 4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레오는 그와 늘 원수 관계였던 추기경 아나스타시우스에게 독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나가 교황 레오의 후계자로 교황에 임명되었습니다. 교황이 된 요한나는 비밀리에 여러 남자들과 사랑을 나누다가 덜컥 임신을 하였습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 낙태를 시도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교황의 옷이 품이 크다 보니 임신 표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측근은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몸으로 엄숙한 교황 행위를 하는 동안 그녀는 갑작스런 통증 끝에 조산아를 낳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17세기 초까지 여자 교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요한나라는 여자가 교황 레오의 후계자로 2년 5개월 4일을 재위했다라는 기록이 한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교회는 그녀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레오 4세와 베네딕토 3세 사이에 존재했던 여교황 요한나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더 이상 그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녀에 대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없애고 변조하자 그녀의 자취를 찾는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약간 남아있는 기록 문서나 문헌이 도움을 주기는 했습니다.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이 문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1649년 네덜란드인 블론델은 요한나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했지만 끝내 증명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자가 그녀의 실존을 주장했습니다. 1278년에는 도미니크의 수도자 마르틴 폰 트라파우가, 또 1479년에는 바르톨로메오 사키르크가 여교황을 역사적 인물로 주장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문헌을 들추어 보면 1737년 앨런 판트가 라틴어로 쓴 문서에서 그녀를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르만 교수는 몇 세기간 이 교황을 늘 인정하고 있었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그녀의 초상화가 시에나 성당의 다른 교황들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황의 의자와 여교황의 거리를 증빙 자료로 들었습니다. 교황의 의자는 무엇일까요? 여교황 요한나 이후 바티칸에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교황에 당선된 이는 무조건 아래 속옷을 벗은 채 중간에 구멍이 난 의자에 앉아 심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수도자가 그 구멍 밑에서 관찰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사람이 남성이 확실하면 지금 당선된 분은 남성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16세기까지 이 절차를 거쳤다고 헤르만 교수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여교황 거리입니다. 교황 요한나가 행렬하다가 아이를 낳은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 무슨 이유인지 모든 교황은 이 거리를 피해서 지나가야만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한 예로 1486년 인노첸시오 8세가 교황으로 당선된 후 여교황 거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가 한 신분 높은 수도자에게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거리는 남자 교황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이런 속설이 생길 리 없다고 헤르만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헤르만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오 4세와 베네딕토 3세 사이의 등극 연대는 문서 조작이 이루어졌다. 요한나 사건을 감추기 위해 그녀가 등극했던 2년이 넘는 시간을 베네딕토 3세에게 갖다 붙인 것이다. 요한나의 고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마인츠입니다. 이곳에는 그녀에 관한 직접적인 자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인츠 마르티누스 학술 도서관에서는 2010년 6월에 87개의 요한나 자료를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고향 후손들은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그녀를 기억 속에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문은 요한나가 허구의 인물인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인물인지 하는 점입니다. 아직도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중세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